에리 와이즈는 아마도 그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 이름이 낯설게 들린다면 그의 예명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해리 후디니. 그는 두 명의 다른 마술사들로부터 영감을 얻었고 자신이 존경한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예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었고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그의 영화 출연 경력이었어요. 심지어 최초의 시리즈물에 출연하기도 했죠. 마스터 미스터리라고 불린 15부작의 쇼였습니다. 요즘 매우 인기 있는 챌린지 또한 후디니의 발명품입니다. 1904년 그는 런던 신문인 데일리 미러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리는 특별한 수갑에서 탈출해야겠어요. 한 유명한 자물쇠 전문가가 5년을 들여 만든 수갑이었습니다. 4,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그 엄청난 도전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발명되기 100년 전의 말이에요. 후디니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해리는 신문 기자에게 코트를 벗기 위해 잠시 수갑을 풀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후디니에게 어떤 이점도 주지 않기 위해 거절했어요. 그러자 해리는 주머니 칼로 코트를 잘라서 벗었습니다. 56분 후 해리의 조수 베스가 무대에 올라 그에게 키스를 했어요. 관객들은 베스가 해리의 탈출을 돕기 위해 입안에 무언가를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무대 밖으로 나간 직후 그는 자신의 트릭을 감추며 작은 장막으로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전이 시작된 지 1시간 10분 만에 해리 후디니는 수갑을 풀고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탈진했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신이 한 것 중 가장 어려운 탈출이었다고 했죠. 아무도 그가 그걸 정확히 어떻게 해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스가 신문사 대표에게 열쇠를 달라고 간청했고 열쇠를 훔쳐서 해리가 마신 물컵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열쇠는 길이가 거의 15cm였기 때문에 베스가 그걸 입안에 넣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물컵에 몰래 넣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베스는 단순히 해리의 조수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였죠. 두 사람은 만난 순간 사랑에 빠졌고 약 일주일 뒤 결혼했습니다. 둘은 32년을 함께 보냈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러브레터를 썼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3번 결혼했습니다. 베스는 자신이 가장 여러 번 결혼한 유부녀라고 말하곤 했어요. 둘의 사랑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마법이었습니다. 해리는 탈출의 왕이었어요. 거의 모든 수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탱크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거꾸로 놓인 상태에서 물탱크 덮개가 철통 같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것도 자물쇠는 전혀 망가뜨리지 않은 채로요. 이 스턴트는 후디니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몸이 물에 잠겼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물 안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이 묘기의 첫 단계는 해리의 발을 잠금 장치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죠. 전체 구조물은 발을 위한 2개의 구멍이 유리 탱크의 뚜껑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를 탱크에 넣고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해리가 이 묘기에 사용한 탱크는 $10,000에 주문 제작되었고 특허를 받았어요. 크기도 매우 컸습니다. 너비가 거의 70cm, 높이가 1.5m였어요. 프레임의 강화 유리는 1.5cm 두께였습니다. 해리는 하나의 탱크만 가지고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없었어요. 항상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2번째 탱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턴트를 시작할 때 해리는 관중들에게 물탱크를 놓을 장소를 선택하게 했어요. 비밀문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항상 도끼를 든 조수가 있었는데 유리 탱크를 부수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해리를 밖으로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도움이 필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가 보통 커튼 뒤에서 나타나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물탱크 꼭대기에 있는 전체 잠금 장치는 전혀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어요. 해리가 물탱크에서 익사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스턴트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다친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가 실제로 공연 중 겪은 유일한 사고는 1926년 케이블 중 하나가 헐거워져서 발목이 골절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쇼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든 물탱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 누구든지 물탱크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1,000를 주겠다고 했어요.
해리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상금을 내건 것은 그때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공연 마술사였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 현상의 거짓임을 증명하는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설명될 수 없었던 물리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1만 달러의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불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그는 또한 당시 꽤 유명했던 영적 권위자들의 실체를 폭로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공공연히 모든 종류의 영적 실험은 파렴치한 사기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비밀리에 이런 사기에 참여하곤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베스와 함께 하곤 했는데 베스는 위대한 마술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홀령과의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시도는 1936년 10월 31일이었어요. 의식 자체는 가능한 한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행하기 위해 옥상에서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행사에 초대되었지만 후디니의 영혼은 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끝날 무렵 베스는 희망을 잃었고 이것이 해리와 교류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후디니는 2인자가 되는 것을 싫어했던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벌인 또 하나의 스턴트는 그와 동생 하딘과의 경쟁으로 인한 결과였어요. 하딘도 마술쇼를 했고 두 형제 모두 구속복에서 탈출하는 묘기를 벌였습니다. 한 번은 관중들이 하딘에게 장막 없이 탈출 묘기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후디니는 동생보다 자신이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그는 이것을 매달려서 구속복 탈출하기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묘기의 요점은 재킷 안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팔은 가슴 위에 교차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오른팔이 위로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더 강했기 때문이죠. 재킷의 버클을 채우기 전에 후디니는 심호흡을 해서 가슴을 최대한 넓히곤 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재킷을 입었을 때 충분한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됐죠. 이 점이 실제로 그가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력이 그를 아래로 끌어내렸거든요. 그는 오른팔로 왼쪽 팔꿈치를 몸에서 밀어냈고 그러면 더 강한 팔을 머리 위로 당겨 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팔이 자유로워지면 재킷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해리는 이빨로 수갑을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술에 너무 능수능란해서 수갑을 푸는데 겨우 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약 30분 정도 걸리곤 했지만요. 그는 중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인자가 되려는 그의 노력을 생각해보면 그가 파일럿이었다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60마력의 보겹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다지 챌린저 자동차보다 5배나 적은 마력이었습니다. 1909년 당시 그의 개인 제트기의 가격은 무려 5,000달러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약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해리는 공식적으로 호주에서 최초로 비행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재능 있는 마술사였지만 그는 몇 번의 추락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비록 탈출이 분명 후디니의 전문 분야이긴 했지만 아마도 그의 공연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 하나는 사라진 코끼리일 거예요. 그는 크기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숨길 수 있었죠. 이 공연의 주인공인 코끼리 제니는 서커스 마차처럼 보이는 큰 캐비넷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캐비넷이 닫혔고 관중들은 캐비넷의 앞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앞문과 뒷문이 모두 열려 있었지만 안에는 코끼리가 없었습니다. 그 속임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끼리 제니와 해리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고 그가 이 묘기를 부릴 때 사용한 캐비넷과 기계와 관련된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